전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 가장 확실한 선택, 종강 이후 다시 돌아온 쿠키넷의 2026학년도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 전공교육과정 해설 강의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규 강의는 끝났지만 여러분 시험 끝난 뒤에 정답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물론 텍스트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각 문항마다 어떻게 정답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와 우리 쿠키넷에서 마지막 책임으로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물론 쿠키넷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것도 많고 제가 스키마 강의, 갈무리 강의에서 강조한 것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러한 내용, 쿠키넷 자랑은 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문항의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의 근거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총평을 한 뒤에 교과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쭉 보면서 배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올해 시험에서 교과별 배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총론창체가 3점 배점이었는데 2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도덕과가 외울 거는 정말 많은데 4점 배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도덕과가 5점 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과가 종전에 4점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정보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을 탄 것 같아요. 실과도 5점 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 다시 말하면 바생, 슬생, 질생이 원래는 바생 1점, 슬생 1점, 질생 2점이었는데 올해 시험부터 통합시험으로 나오면서 통합교과라는 이름으로 통합 형식으로 출제되면서 3점 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제 정보 변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2026학년도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 교육과정 A, B 총평을 하자면요. 올해 2026학년도 시험은요, 아마도 2022 개정 실전 문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잖아요. 그 2022 개정을 기반으로 하는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의 아주 중요한 샘플,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6학년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등임용고시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올해 제가 고사장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니까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뭐지? 물론 과거의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특징적인 게 최근 2022 개정이 적용된 1년차, 2년차 시험 문제가 있고 올해 시험이 3년차잖아요. 자, 3년차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1년차, 2년차의 그 짧은 기간에 그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고 출제위원이 3년차 문제를 출제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과가 있죠. 과학과. 사실 올해 시험에서 과학과 사회 영역이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어요. 자, 워낙 물화생지 4개 전통적인 영역에서 출제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학과 사회 영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원문에서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자, 과학과만 봐도 과학과가 9점 배점이잖아요. 그 9점 배점 중에서 4점이 교육과정 원문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 영역에 과학과 나의 진로 주제가 있는데 그 과학과 나의 진로와 물질 영역의 물질의 연소 단원을 연계해서 출제했어요. 그러면서 물질의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 영역의 내용 체계 중에서도 지식이해 범주의 특정 내용 요소 2개를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소 조건, 연소 생성물, 정답이죠.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자, 그러면 앞으로도 출제위원이 2022 개정이 적용된 최근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과에서 앞으로도 특정 내용 요소를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역 간의 연계를 시도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학과에서
내용 요소를 묻는 문제가 또 있었죠. 뭐였죠? 네, 정답이 과학 유용성이고 가치 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이죠. 자, 그런데 이 과학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과학과 출제 유형 중에서 과학 태도가 있잖아요. 과학 태도 또는 과학적 태도. 이 과학 태도는 전통적인 과학과 기출 유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신구가 조화된 출제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지도서 총론에 제시된 과학 태도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올해 시험, 그러니까 2026학년도 기출문제처럼 아예 내용 체계를 근거로 해서 실전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내년부터는 과학과 내용 체계표 암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다시 안 보는 걸로 해요.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과학과 외에도요. 예를 들어 국어과에서도 성취기준 해설 쪽에서 사실과 의견, 그와 관련해서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 쪽에서 출제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출제 유형인 내용 요소가 출제되기도 했죠. 이번 시험에서는 문학 영역의 1, 2학년군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인 문학에 대한 흥미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어과 외에도 영어과에서도 4가지 내용 요소를 보기로 줬어요. 그 4가지 보기 중에서 제시된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출 분석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과거 유사 기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8학년도에 그때는 4가지 성취 기준을 제시했었어요. 그 4가지 성취 기준 중에서 제시된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성취기준 고려사항 중에서 ESG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는데요. 고려사항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관로하고 ESG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회적 책임은 내용 요소이기도 하고 성취기준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쿠키넷에서 시행했던 4월 모의고사의 직접적인 정답이기도 하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실과에서는 성취기준 해설 쪽에서 그 해설의 다원적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4가지가 바로 환경, 생태, 사회, 문화입니다. 그 4가지 중에서 문화의 빈칸을 뚫은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리고 수학과에서도 성취기준 고려사항 쪽에서 계산기 사용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술과에서도 성취기준 고려사항 중에서 미술가의 심리와 정서 등과 관련 지어서 작품을 맥락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쿠키넷 모의고사에서도 다뤘었죠. 그때 당시는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배경을 타겟팅해서 출제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미술가의 심리와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올해 시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에서는 성취기준 고려사항에서도 출제됐고, 그리고 성취기준 통문장 중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자, 이 의미를 부여한다의 빈칸을 딱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학평 쪽에서 차시 개발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과와 체육과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유형이 있죠. 올해 시험에서 음악에서는 반응하며 듣기라는 내용 요소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에서는 성취기준 파트에 제시된 신체활동 예시를 암기하고 있다가 특정 신체활동 예시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키넷에서는 제가 이 신체활동 예시표를 통으로 암기하시라고 내내 강조했었죠. 그리고 또 체육과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교학평의 마인드맵 타이틀인데 그 내용이 올해 시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눈에 딱 봐도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원문에서 많이 출제됐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문제 푸시면서도 그렇게 느끼셨죠. 자, 이 중에서도 2015 개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출제 시도도 있습니다. 자, 올해 시행되었던 2026학년도 시험이 2022 개정의 3년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3, 4학년 군부터 적용되는 교과 입장에서 보면 2년차 시험이고요. 그리고 5, 6학년 군이 처음 적용되는 실과 입장에서는 1년차, 원년 시험이죠. 자, 그래서 올해 시행되었던
2026학년도 시험이 향후 시행될 2022 개정을 기반으로 하는 초등임용고시 실전고사의 중요한 샘플,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총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올해도 작년 2025학년도 시험처럼 교육과정 원문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5년 동안의 출제 근거 비율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원문 출제 비율이 13%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4학년도에는 15%였어요. 한 대략 13%에서 15%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2025학년도는 개정의 과도기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개정의 과도기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원문에서 28%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5%나 차지하고 있어요. 초등임용고시 전 교과를 통틀어서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교육과정 원문 문제라는 거예요. 25%. 자,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에서도 교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원문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에서도 여전히 기출 유사 유형이 아주 많았죠. 초등임용고시도 그렇지만 모든 고시 분야 학습의 핵심은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 그래서 쿠키넷의 모든 한 큐 강의의 설계는 기출 분석 타겟팅에 근거해서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기본이론 강론 완성 강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넷 한 큐 강의의 최종 마무리가 이 강의이죠. 그러니까 당해년도 실전 기출 문제이고, 그리고 다음 해의 강의의 시작도 그 직전 연도 기출 분석, 여기에서 시작해요. 2026학년도 실전고사.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1년 내내 강의에서 다루었던 각 교과별 전형적인 기출 분석 타겟팅을 바탕으로 교과별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실전 문제들로 구성되고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평을 해봤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는 임용고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찬찬히, 아주 친절하게, 아주 꼼꼼하게 기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성격은 아니고요. 저처럼 올해 고사장에 들어가셔서 혼신을 다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문 분석이 꼭 필요한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에서 상세 지문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국어과가 아닌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문제 많이 풀어보셨고 이미 모든 하위 문항에 대한 답들도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설 강의에서 각 문항별로 핵심적인 분석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그러한 내용, 그리고 문항별 답안과 답안 해설을 짧고 굵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A의 첫 번째 교과이죠. 국어과 문제풀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